안녕하세요. 2019학년도 9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생명과학원 총평을 함께할 바이오멘토 현원석입니다. 네, 우선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점점 고등학교 생활이 지날수록 이 학력평가 시험에 적응이 되시나요? 여러분들 이 시험 결과에 잘 받거나 못 받거나 이거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요. 내가 이제 고3에서 수능을 보기 위해서 체력을 점점 쌓아가고 이러한 긴 시험에 적응을 해나가는 시험이구나, 이 정도의 의미를 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쌤이랑 총평 시간에는요, 뭔가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이거에 대해 얘기해보는 시간을 조금 가지도록 할 거예요. 우선 여러분, 학력평가, 즉 우리가 줄여서 학평이라는 것과 모의평가라는 거의 차이점을 알고 있나요? 모의평가, 모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학 수학 능력시험, 즉 수능을 보기 전에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그 시험을 모의평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본 이 학력평가는 무엇이냐? 학력평가는요, 이제 전국 단위로 각 시도 교육청에서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진 시험 범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를 판가름해보는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쌤이 방금 학력평가는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본 9월 학력평가의 시험 범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9월의 시험 범위는요, 1단원 생명과학의 2에서부터 4단원 유전 파트까지였어요. 여러분들 개정된 생명과학1은 몇 단원인지 알고 계시죠? 총 5단원이에요. 그 중에서 4단원까지 나왔는데 4단원도 다 출제된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출제됐냐면 염색체, 생식세포 형성과 유전적 다양성, 이 파트까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전통적으로 조금 어려워하는 가계도 분석이라든가 돌연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너무 잘 봤다고 자만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시험 범위가 아직 안 배운 것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봤다고 낙심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시험 범위에서 출제된 문항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먼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1단원 생명과학의 이해라는 단원에서는요, 총 4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첫 페이지죠. 앞페이지 1페이지에서 1, 2, 3, 4번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2단원 사람의 물질대사라는 단원에서는 4문제 마찬가지로 나오게 되었는데, 이 물질대사하고 3단원 항상성과 몸의 조절이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같이 있었었죠. 근데 이제 질병 파트가 2단원에 추가되면서 이렇게 나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전히 어디에서 많이 출제가 됐냐면 3단원 항상성과 몸의 조절 파트에서 무려 7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냐? 바로 3단원이 중요도가 높다라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고2를 지나서 고3이 되고 생명과학1을 선택해서 수능에서 보게 된다면 이 3단원을 꽤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부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됐죠? 4단원 유전에서는요, 범위가 다 포함되지 않다 보니까 3문제가 출제됐어요. 근데 이 3문제도 여러분들 풀어보셔서 알겠지만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쵸? 마지막에 있는 20번 같은 문제는 틀린 학생들 많이 있을 텐데, 그 틀린 거에 속상해하지 말고, 내가 이걸 맞추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내가 보완해 나가야 되는구나, 이 정도의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보고 한 번에 끝내지 말고요, 꼭 한번 다시 풀어봐야 될 문제, 이걸 쌤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3문제인데요 14번, 19번, 20번입니다. 아마도 정답률 측면에서 가장 정답률이 낮았을 것 같아요. 조금 어렵기도 했고요, 신유형도 있거든요. 쌤이 좀 이따 함께할 해설 강의에서 꼼꼼하게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14, 19, 20번은 다시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9월 학력평가 이걸 보고 나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팁 3가지 정도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학교 시험 범위에 맞추어 해당 범위를 다시 풀어보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1단원에서 4단원 그 초반까지 출제가 되었는데, 아마도 이
모든 단원이 한 시험에서 보는 학교는 많지 않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지금 본 시험에서 일부 문제들만 해당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문제 수가 적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학력평가가요, 이제 우리 개정된 교육과정이 되고 나서 학력평가를 실시한 적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추가된 단원이나 또는 그 이제 앞으로 개정된 생명과학원에서 어떠한 식의 문제가 중요하게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떠한 흐름으로 갈 것이다 라는 거를 제시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출제를 할 때도 이러한 학력평가를 많이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문제를 다시 풀어 보셔가지고 그 출제 트렌드라든가 중요도를 꼭 한번 다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로요, 수능 선택 과목의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있으면 고3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은 탐구 과목을 2개 선택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생명과학원을 내가 선택해도 되겠다, 아니면 좀 다른 과목으로 고민을 해봐야겠다 라는 거에 지표가 될 수 있는 시험이 바로 학력평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을 보면서 뭔가 내가 할 수 있겠어, 이거 좀만 공부하면 나 점수 잘 맞을 수 있겠는데? 네, 그러면 수능에서도 생명과학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틀린 문제와 부족한 개념학습, 문제풀이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찬스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이 학력평가를 보고 아마도 틀린 문제 있을 거예요. 틀린 문제거나 혹시나 기억, 니은, 디귿 중에 하나 몰라서 찍어서 맞춘 문제, 그런 것들 있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분명 내가 이 부분 확실히 모르는구나 라는 거 느꼈을 거예요. 그럼 개념학습 다시 하셔야 되고요. 분명 내가 개념은 아는 것 같아, 근데 문제를 막상 풀려고 하니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는 친구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친구들은요, 이번 시험을 보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자신의 능력을 보완해 나가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한 단계 실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쌤이 EBS에서 여러분과 함께할 강의 2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개념학습이 부족한 학생들은요, 학교시험 3주 완성 생명과학원을 들어오세요. 네, 여기에서는요, 선생님이 개념이 내신에 꼭 필요한 개념을 압축시켜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효율적으로 빠르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개념학습 부족한 학생들은 여기서 한번 개념을 짚으시고요. 다음에 문제풀이 능력을 좀 더 보완시키고 싶다, 상승시키고 싶다, 이러한 학생들은요, 학교시험 예상 모의고사라는 강의가 있어요. 거기에는 쌤이 이제 직접 만든 문제도 넣어놨고 중요한 기출문제들도 넣어놨으니까요, 많은 문제들, 퀄리티 높은 문제들을 풀어볼 수 있는 강좌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 강좌를 이용해서 학교 내신 시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쌤이랑 남은 거는 1번부터 20번까지 우리 꼼꼼하게 파헤쳐 봐야겠죠? 이제 해설 강의에서 여러분 쌤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